그리고 앉아있을 때도 보면 지하철 타보면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다리를 꼬고 앉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 봐보세요. 다리를 꼬는 애들은 야 자세 좀 바로 해라 하고 등짝 스매싱을 또 빡 때려도 어느새 또 다시가 꼬게 되는.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네. 이제 뭐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네. 많은 여성분들의 사실 약점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많은 여성분들이요, 이 하체가 너무 무무 같다. 네, 김장할 때는 꼭 필요하지만, 네. 이게 내가 이제 달고 다녀야 되는 이게 참 문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체 비만, 하체 부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체 비만, 하체 부종은 뭐 사실 여성분들에게 네. 굉장히 큰 관심사고, 그렇죠. 또 뭐 걱정거리이기도 해요. 네네. 이걸 이제 좀 어떻게 해결할 건가. 네. 이제 저희들은 항상 이제 이 자율신경계와 관련해서 네.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율신경계를 좀 한번 확인해 보면 훨씬 도움이 된다. 이걸 이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네. 그렇죠.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하체 비만을 좀 올렸더니 굉장한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뭐 이 무다리라는 표현들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이거 없애버려야 될 깎아 없애버려야 될 거. 그리고 엉덩이 쪽이나 뒷벅지라고 하더라고요. 또 뒷벅지에 생기는 이런 셀룰라이트. 도대체 정체가 뭐길래. 그리고 이제 튀어나오는 이 앞벅지. 그리고 엉덩이 밑에 살들은 어떻게 해도 죽어도 안 빠진대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 따지고 보면 이 부종하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뗄 수가 없을 텐데요. 결국에는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면서 예를 들면은 셀룰라이트도 발생을 하는 거고 다리도 붓게 되는 거고 결국 이 덕소들이 축적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그럼 이 혈액순환 장애가 어디서 올 것인가를 좀 봐야 될 것이고 혈액순환 장애가 왔다는 거는 실제로는 공급도 안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배출이 안 되니까 뭔가 독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체가 되고 네. 정체가 되면서 결국에는 그 세포의 환경들의 장애가 발생하면서 기능장애까지 올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해결을 하고 아니면 또 이분들이 훨씬 더 예쁜 다리를 가질 수 있을지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게 셀룰라이트, 이거 사실 참 여성분들에게 진짜 골치 아픈 거고, 그렇죠. 얘가 다리를 더 이제 크고, 네. 이렇게 좀 못생기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네. 네, 이런 게 이제 림프 순환, 혈액 순환과 네, 네. 관련이 있다. 네. 한번. 일단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에 그럼 혈액순환을 내가 다리에 빨리 부종을 빼야 되겠는데 야 좀 빠져봐 생각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안 당연히. 되죠. 네.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이것들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일 거고 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자율적으로는 잘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특히 첫 번째는 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은 결국 신경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잘 돼야 되거든요. 자, 하지에는 너는 지금 이만큼의 혈액만 필요하고 빨리 이런 독소들이 축적이 됐으니까 빼내야 돼. 이런 신호들이 올라오면 빨리 혈관의 톤을 조율해가지고 빨리 공급을 하고 그리고 근육의 톤을 조율해가지고 빨리 수축해가지고 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런 혈액순환을 결국 방해시키는 게 신경이라 그러면 그렇죠. 그 신경이 이게 등 허리가 연결되는 이 부위가 제일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그 신호는 뇌에서 출발을 할 건데 뇌와 척수신경에 연결된 그 뇌간이라는 부위에 이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을 조율하는 센터가 있고 네. 그 신호가 쭉 목, 등, 허리, 골반을 결국 타고 와서 특히 신경은 등하고 허리 사이에서 끝이 나지만 거기서 이제 지선을 내 가지고 맞아요. 그 지선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결국 다리를 조율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신경이 문제가 어디서 되겠어? 뭐 팔다리 잘 움직이는데 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신경의 기능, 신경길에 문제가 발생하면 신경에도 장애가 발생을 한다. 근데 그 신경이라는 거는 꼭 그 혈액순환을 조율하는 신경뿐만 아니라 그 신경 덩어리 안에 감각을 느끼는 신경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운동을 하는 신경도 있고 그리고 자율신경, 혈관의 톤을 조율하고 배출하는 신경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목, 등, 허리, 골반의 밸런스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감각도 문제가 되고 근육도 문제가 되고 자율신경, 혈관의 톤도 문제가 되면서 복합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문제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저희들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이게 뭐 다리가 지금 이렇게 문제다라고 네. 해서
다리를 어떻게 막 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목 등 허리 골반 네네. 밸런스 자체를 맞추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 네. 포인트죠. 네. 그럼 어디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를 한번 더 모든 부위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자, 우리가 이게 서 있게 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제 머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정을 하겠죠. 자극을 주고.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발에서 그거를 다 보정을 할 네. 것이고. 근데 그 두 개의 힘이 만나는 곳이 어디다? 허리 골반이다. 네. 그래서 허리 골반이 틀어지면 다시 위로 아래로 변형을 주면서 우리 척추의 전체에 정렬 이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내가 하지 부종, 하지 비만이 있다고 해서 막 다리만 뭐 주물러 대고 짜낸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결국 척추 골반의 밸런스를 방해하는 요소를 함께 잡아서 해결해 줘야 된다. 그렇죠. 이게 근데 이게 사진을 찍어 보면은 네. 많은 분들이 이미 골반이 틀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네. 그 중에 자기의 어떤 또 원인과 함께 섞여가지고 네네. 원인으로 이제 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뭐 허리 골반 뭐 이게 틀어지는 사람들의 뭐 특징적인 뭐 그냥 생활 자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자세들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무의식적이죠. 무의식적이죠. 예. 근데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서 있다가도 금세 짝다리를 짝다리. 짚고 그렇죠.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네. 저희도 강의할 때 보면 한 40분, 1시간 강의하는데 잠깐 바른 자세로 인사 한번 했다가 네. 그 뒤로는 바로 짝다리로 짝다리로. 1시간 정도 계속 그렇죠. 서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앉아있을 때도 보면 지하철 타보면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다리를 꼬고 앉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 봐보세요. 다리를 꼬는 애들은 야 자세 좀 바로 해라 하고 등짝 스매싱을 또 빡 때려도 어느새 또 다시가 꼬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또 뭐 남자분들은 이렇게 드물겠지만 이제 여성분들 보면 예전에 우리 이런 의자가 별로 없는 식당들 가보면 다리를 이렇게 모아 앉는다든가 네. 또 이제 우리 며느리를 이제 시어머니가 혼낼 때 또 이렇게 다리를 또 한쪽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또 혼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자세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네. 결국에 처음에는 좀 틀어지면은 우리 몸은 반사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반사를 통해서 제자리로 돌아가지만 반복이 되면 그 근육의 패턴들이 바뀌게 기억이 되는 되죠. 거죠.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그 틀어진 골반이 그대로 자리가 잡게 되는 거고 그게 위로 다시 영향 또 아래로 다시 영향을 주면서 결국에 위아래 모두 문제가 되는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막 꼬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우리 이런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네. 실제로 이제 저희 병원에 저 골반이 틀어졌어요. 다리 하지 비만을 빼고 싶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물어보면 대부분 다리에는 불만들이 있고 다리에 부종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이제 오신 목적은 만성 피로 그리고 이제 생리를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문피로가 심해서 오신 분이에요. 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생리, 네. 그다음에 피로하고 그것도 눈이 피로하고 네. 뭐 컨디션이 별로 안 좋고 네. 뭐 이런 건데 네. 지금 이게 찾아보니까 하지 네. 부종이 있더라. 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해가지고 너무 좋아져서 정말 행복합니다. 치료되어서 속 시원해요. 정신적으로도 좋아지고 기분도 업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을 정도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치료 경과 중에 우리 또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컨디션이 저번 치료하고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안 좋은 것들이 다리에 지가 나고 평소에도 다리 부종이 있어요. 그리고 발목 인대가 좀 약하고 자, 뭐가 하고 싶으세요? 좀 다리가 좀 각선미가 좀 각선미가 좀 좋아지면 그렇죠. 좋겠다. 뭐 그런 분들 뭐,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자율신경 치료를 좀 더 해봅시다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다녀도 다리가 무거운 게 없다. 발이 가벼워졌다. 그리고 이제 눈도 맑아지고 하루 피곤하면 다음날 괜찮고 활력이 점점 올라지고 걷기도 편해지는데 이제 다 줄어드는 전반적으로 좋아진 이런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지 부종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은 어쩌면 결국 이 하지 부종이나 하지 비만은 전체 속의 부분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를 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를 점검할 때는 일단 전반적인 세포 상황을 좀 가볍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BIA 검사 같은 걸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결국
부종이 있다, 혈액순환 장애가 있다. 그러면 또 자율신경계 검사를 또 누워만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검사를 먼저 해볼 수 있는데, 자, 이런 이제 네. 뭐 부종 검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제 세포 활성도, 네네. 세포 건강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탈수 정도, 그다음에 뭐 자율신경 검사 이런 것들은 검사하기는 쉬워요. 네네. 근데 이게 해석을 어떻게 이제 해주느냐가 그렇죠. 이게 이제 치료 방향을 완전히 결정하거든요. 네네네. 대부분은 그냥 검사만 끝나고 자율신경이 이상이 있네요. 네. 세포가 건강하지 않아요. 네. 이러고 끝나버리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뭘 해야 될지 네네. 이제 애매해지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참고로 네.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물도 많이 먹고 음. 이렇게 몸이 안 좋으면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쓰니까 네. 내 세포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 나 대부분 젊어 그래. 또 그럼. 20대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검사 결과를 까보면 그렇진 않다는 사실. 자, 20대 여자분이신데도 이제 검사 1분만 따왔습니다. 세포 내부의 물이 52.8%. 지구는 바다가 몇 프로입니까? 70%죠. 그죠?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 내부의 물도 70%. 70% 가깝게 네. 이제 올라가야 되고 한 60% 가깝게 올라가야 되죠. 근데 이렇게 젊은 분이 52.8%밖에 안 나간다. 그 말은 우리가 사막에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네. 세포들은 굉장히 건조해. 말하자면 공급도 못 받고 배출도 못 하고. 자, 건조한 사막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어떤 느낌이에요? 뭐 너무 메마르고 그죠? 그죠? 네. 뭐 밤에는 춥고 네, 낮에 너무 덥고, 덥고 네. 뭐 이 부침이 굉장히 심하고 네, 좋을 네. 때는 좋았다가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완전 나왔다가 뭐 그리고 너무 건조하잖아요. 건조하면 우리 불을 딱 불씨만 떨어져도 금방 또 불이 탈 나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 군데 염증이 잘 생기기 쉬운 환경. 특히 어느 부위에 잘 생길 수 있냐면 혈액순환이 안 좋은 부위에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아픈 데가 아파요. 예를 들면 다리 쪽이 안 좋으면 다리 쪽에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고, 기관지 쪽이 안 좋으면 기관지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꼭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탈수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에는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사실. 이런 데서 한번 우리가 좋은 검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신경계 검사는 보통 우리 심박 변이도 검사라는 검사를 하는데, 아, 무슨 다리 부종인데 심장을 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결국 혈액순환을 저주라는 거는 결국 심장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심장이 자극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박의 변이가 호흡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 걸 보는 검사예요. 그래서 보면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과 이 부교감신경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느 주파수 대별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게 성적표라고 해볼게요. 네. 성적표라고 해보면 구경수 가거든요. 이거 대학 가기가 좀 힘들겠죠. 그렇죠. 예, 중요 항목들이 다 평균에 미치지 못한 이런 상황이면, 이 사람은 자율신경계 기능, 즉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반응들을 적절하게 못 해주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이게 A가 어떻다, B가 어떻다는 보다는 이 전반적인 상황이, 예를 들면 빨리 다리 쪽에서 혈액을 짜줘가지고 버려내야 될 상황인데도 그런 것들이 반응을 못 해주는 상황이 되고, 그게 한두 번이었으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 세포들은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검사에서요. 네. 보면 이게 심박 변이도가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한꺼번에 잘 작동을 해서 우리 몸의 기능을 그렇죠. 만들어내는 게 심장이 유일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심장을 검사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변동이 많으면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변동이 거의 없을 때 이제 표시가 이렇게 뾰족하게 뾰족하게 돼요. 나오죠. 그럼 이제 자율신경계가 이제 어떤 자극에서도 별로 변화가 없다. 그렇죠. 이 얘기가 좋을 것 같지만, 네. 이게 이렇게 흔들면 저렇게 흔들어져야 돼. 그래야지 안 부러지죠. 갈대처럼. 그렇죠. 근데 그렇죠. 변화가 별로 없다. 이게 부러질 수 있다는 네.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저희 이야기는 바로 척추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도 또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척추를 봐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골반 이야기를 자꾸 했으니까, 자, 골반의 형태를 보면, 요 부채하고 요 부채가 모양이 좀 전혀 다르죠. 다르죠. 네. 전혀 다르다. 그 말은 결국 이 골반 뼈가 이렇게 균형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꺾이거나 돌리게 되면 결국에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엑스레이는 그림자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한쪽은 크게 나오고 한쪽은 작게 나오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골반이 틀어진 상황이다.
그럼 이제 골반만 보면 또 안 되거든요. 네. 자, 이 골반을 뭐가 비틀고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이 척추라는 거는 우리 사슬 있잖아요. 자, 사슬 한쪽에서 이렇게 흔들면 여기가 흔들립니까? 어디서 이 골반을 흔들어 대느냐를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서 전척추를 찍었더니 어때요? 흔들리고 있죠. 예? 누가 봐도 흔들리고 있고. 그럼 어디서 흔들까?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여기가 핵심인데 그렇죠. 지금 여기가 이제 꺾였어요, 그죠? 네.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포인트다. 그렇죠. 많이 된다. 네. 이런 거죠. 그리고 자율신경의 핵심은 이게 목인데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목에 있죠. 예. 네. 예, 목 바로 위쪽에 있고요. 여기서 출력이 돼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결국 여기서 끝이 나고요. 등과 허리 사이에서 여기서 내려가서 지선 타고 내려가서 다리로도 가고 네. 무릎으로도 가고 네. 허벅지로도 가고 엉덩이로도 갈 텐데 여기서 문제가 되면 결국에 전체가 영양권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윗물이 지저분하니까 그렇죠. 아랫물이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증상이 있잖아요. 두통도 있고 눈도 뻑뻑해가지고 눈피로도 있고 전신 뒷목도 피로에다가 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내장 중에 우리 호르몬 기관이 생리하고 관련된 문제도 같이 있는 같이 사실이 결국 목에 의한 영향이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고 하지 부종, 각선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 보면 이 목인데 목이 이렇게 C자 형태로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죠. C자 형태로 그죠? 되는 게 이렇게 뒤집어져 있죠, 결국.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C자형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펴보세요, 한번 다들. 그럼 어때요? 좀 땡기죠. 땡기죠. 네, 네. 그 신경 자체가 쉽게 말하면 전기줄을 꽉 쥐어짜가지고 땡기는 상황들. 이렇게 되면 결국 안 좋은 영향들이 반복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이제 구체적인 자율신경의 네. 위치의 변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신경들의 기본 이제 엑스레이 사진이 없이 그렇죠.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어요.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뭐 책으로 그냥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랑 그렇죠. 똑같은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은 결국에 이 자율신경이 눈피로도 일으킬 수 있지만 내장기관의 문제도 일으킬 수 있고 다리 쪽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 우리 혈액순환을 그러면 야, 니 저 신경이 조금 혈관을 자극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줄어들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어떤 패턴으로 이제 그 혈관의 톤을 조율하냐면 우리 교감신경 하면 교감 선생님이거든요. 네. 좀 무섭죠. 네, 교감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잔소리도 많이 하고. 네,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왠지 긴장되고 네. 그죠. 근데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어때요? 확 쪼그라들겠죠. 놀라죠. 네. 근데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은 쓱 풀어지겠죠. 이런 것처럼 이 교감신경이 많이 자극하면 확 쪼그라들고 교감신경이 조금 자극하면 늘어나고 이런 패턴으로 이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 이제 그 혈관은 근육으로 된 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교감 선생님이 교감신경에 와가지고 근육을 자극을 주면 이렇게 오그라들거든요. 이제 이 혈관을 통해서 이 흐름은 직경의 4배가 아닌 4제곱에 비례해가지고 줄어들거든요. 그 4제곱이 의미가 뭐냐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예를 들면 한 20%가 직경이 줄어들면 혈류는 몇 프로가 줄어드느냐? 약 60%가 줄어들어 버리고요. 자, 50%까지 쪼그라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16분의 1로 줄거든요. 거의 흐르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조그만 직경 변화해도 혈류 변화는 어마어마할 수 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조금만 더 나오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나오면 혈관이 더 쪼그라들면서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혈류에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정맥 또한 교감신경의 영역에 들어가거든요. 정맥도 쪼그라들면서 배출 장애가 생기니까 결국 정체가 되고 독소는 쌓이게 되고 거기서 염증 반응들이 생길 거고 셀룰라이트 만들어지고 부종은 점점 더 악화되는 이런 수순으로 갈 수 있다는 이게 거죠. 교감신경이 저렇게 이제 작동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네. 16분의 1로 확 줄여가지고 네. 다른 데는 출력을 줄이고 또 다른 조금 필요한 것은 느리고 네. 이렇게 해야지 되는 정상적으로 네. 해야지 되기 때문에 저렇게 작동을 하는 건데 저게 이상한 신호를 받아가지고 필요 없는 없는데. 곳에서 네. 계속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몸에 그렇습니다. 고장이 나는 거예요. 네. 자, 이 그림은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 자, 우리가 다리의 부종, 다리 하지 비만 때문에 어디까지 치료를 해줘야지 결국 끝이 날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자, 우리 하지 부종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다리에다가 뭐 끼워 놓거나 아니면 다리 압박 스타킹 신죠. 네, 일단. 신죠. 거기다가 뭐 병원 가셔가지고 또 뭐 충격파도 때리고 뭐 좋은 뭐 기계를 써서 하지만 실제로 하지로 가는 하지의 혈액순환을 만들어내는 신경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쪽 보시면 이게 하지라는 뜻이고요. T는 등입니다. 등. 그리고 L은 허리거든요. 요추죠. 예, 그러니까 등과 허리 사이에서 신경이 나온다는 사실. 흉추 11번, 네. 그 다음에 요추 1번, 네. 그 사이에서 나온다. 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하지 쪽에 생긴 문제를 자 물이 계속 고이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고이는 것들을 자꾸 걸레로 훔쳐내는 게 다리만 치료하는 경우. 네. 그거는 이제 물이 자꾸 고이네. 그럼 걸레로 닦아내야지. 이게 너무 일차적인 치료가 되고 그 수도꼭지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수도꼭지가 어디? 등허리 사이. 네. 등허리 사이라고 하면 이제 원장님으로 치면 요 팔꿈치 레벨이 있죠? 팔꿈치 네, 레벨 요렇게. 뒤쪽 레벨 그렇죠. 이쯤이 되겠어요. 맞아요. 이쪽 앉아 있을 때 가장 압박이 되기 쉬운 이 부위에서 수도꼭지가 달렸기 때문에 계속 앉아 있으면 다리가 날씬할까요? 두꺼워질까요? 두꺼워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꾸 움직이셔야 된다. 게다가 또 앉아 있는 게 또 문제를 일으키는데 네. 앉아 있으면 이 허벅지 뒤쪽에서 눌리지 않습니까? 네. 그 혈액 순환이 근육과 피하 지방 사이에 굵은 혈관이 지나가면서 양쪽으로 근육으로도 네. 피하 지방으로도 이렇게 이제 뿌려주게 되는데 거기가 계속 눌린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배출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독소가 쌓이고 그게 굳어지고 피하 지방이 이제 딱딱해지고 네, 그게 네. 바로 이제 셀룰라이트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등허리가 앉아 있어서 안 좋은데 그렇죠. 허벅지가 계속 눌려. 네. 그러면 이제 뒤쪽에 셀룰라이트가 쭉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리는 계속 붓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자 다리가 붓고 그리고 이 비만 때문에 걱정이다. 그러면 첫 번째 자율신경을 꼭 생각해 보시라. 네. 근데 자율신경을 망가뜨린 거는 결국 허리골반 밸런스고 허리골반 밸런스를 망가뜨리는 습관부터 주의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리만 바라볼 게 아니다. 그 위로 올라가서 등, 허리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치료를 원한다면 목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 밸런스에 허리 골반을 주인공으로 삼고 위아래까지 잘 치료해 주시면 저절로 좋아지실 겁니다. 맞아. 이런 분들의 또 특징적인 또 하나가 좀 이제 발목이 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쉽게 잘 삔 분들이 일단은 좀 많고 뭐 다리에 수술을 했어요. 뭐 이런 분들도 좀 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 모양 자체가 안 좋을 때, 네. 뭐 안짱발이라든지 아니면 평발이라든지 네, 네, 뭐 네. 이런 이제 발 모양 자체도 굉장히 이제 하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드는 네. 그런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원장님께서 이렇게 목, 등, 허리를 이제 강조를 또 하셨지만 발도 네. 꼭 한번 보셔야지 되고 그런 이제 목이라든지 발 이런 쪽은 사실 다른 곳에서 뭐 별로 봐주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꼭 그런 것들을 한번 본인이 안다면 이제 점검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꼭 점검해 보시고 하체 부종, 하체 비만 뭐 이번 겨울에 잘 준비하셔가지고 탈출해야죠. 탈출하시고 내년 봄 여름이 되면 이제 좀 한번 날씬한 각선미를 이제 한번 뽐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실 말씀은? 네. 하체도 예뻐지지만 결국 내장기관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하체 때문에 시작했지만 다 건강해질 수 네.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하체 부종, 하체 비만이 있으신 분들에게 좀 더 유익한 영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영상을 가지고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